자, 만약에 주어져 있는 함수식이 gx분의 fx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우리가 hx라고 잠깐만 치환하도록 할게요. gx분의 fx를 미분하시오라는 뜻은 hx를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하라는 뜻이죠. 그 h분의 1 바깥으로 뺀 다음에 이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각각 여기다가 f와 g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1 곱하기 gx 플러스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기서 적당히 통분합니다. 얘네들을 묶어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h 곱하기 gx 분의 이렇게 곱한가 fx 플러스 h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h 이렇게 되게 돼요. 여기 h분의 1 빠졌습니다. 여기 h분의 1 이렇게 빠져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이제 식의 변형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쓰냐면 마이너스 gx 곱하기 fx 그러니까 빼기 fx, gx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뺐으니까 그만큼 더 해야 되겠죠? 더하기 gx, fx 이렇게 쓰면 자, 그리고 이제 적당히 짝을 지어서 묶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1 하고 누구랑 짝을 짓냐면 얘랑 얘를 짝지어요. 됐니? 일단 잠깐 짝을 지어볼게요. gx 플러스 h 곱하기 gx 한 다음에 얘랑 얘랑 짝지면서 gx가 겹치지. 공통인수로. 그래서 gx를 바깥쪽 뺍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지겠죠. 됐나요? 그리고 빼기 요 빼기를 따로 쓸게요. 빼기 분모는 동일하고 분모는 똑같을 때고 이번엔 얘랑 얘를 묶을 때 fx를 바깥으로 빼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gx 플러스 h가 남고 여기 fx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gx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gx 플러스 h, gx를 앞으로 빼면서 h를 반대쪽에 분모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상관없겠죠, 그래도? 어차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h 곱하기 gx 분의 1 곱하기 여기는 h를 이쪽 분모와 이쪽 분모에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h 분의 gx 가로 gx 플러스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식이 하나 써지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h분의 fx 곱하기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식이 하나 다시 써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리미트랑 얘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나요? f'x가 되죠. 다시 이 리미트랑 얘를 이렇게 묶으면 g'x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쓰면 h가 요로 한다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gx가 되고 gx도 두 번 곱해지니까 gx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gx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써진 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쓰다 보니까 gx 제곱 분의 f 프라임 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써진다. 이게 우리가 뭐란 거죠? gx분의 fx라는 이 함수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분모의 제곱 gx라는 분모의 제곱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분자 이거 한글로 써드리면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곱하기 분자 미분 뭐 이런 식이에요. 뭔 소리야?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이런 식입니다. 분자는 위에 써야 되는 이 모계 비분의 분자 값은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가운데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미분할지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자를 먼저 미분, 분모를 곱해준다. 그런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값에 분자를 곱해가진 값을 뺀다. 분모는 제곱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모계 미분법이 계산이 되겠고요. 연습은 좀 이따 할 테고 이거는 2번은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n 앞으로 떨어뜨려 주고 지수 1 빼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n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자연수나 정수였는데 이제는 정수나 좀 이따 보면 실수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여기까지 되니까 확장되면 확장되는 대로 쓰면 돼.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지수 1 빼주고 n 앞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곱해주고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세 번째가 공식이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상가함수의 이제 나머지 도함수들인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이번에는 탄젠트 그다음에 시컨, 코시컨, 코탄젠트 얘를 미분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건 뭐 특별히 이거 일일이 증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는 그냥 외우는 쪽으로 할게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 x의 제곱이 되고 시컨 x를 미분하게 하면 시컨은 코사인 x다. 코사인 x분의 1 그게 시컨이죠. 걔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 시컨이 곱해지고 거기에 탄젠트 시컨 x 곱하기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은 여기 시컨에 코를 붙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시컨과 여기 있는 탄젠트에 똑같이 코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시컨 코탄젠트인데 앞에 미분할 때 배웠지만 코가 있는 것을 미분하면 답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요. 코가 있는 걸 미분하면 답은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붙어서 내려옵니다. 코탄젠트도 코가 붙었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요. 그리고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아까 탄젠트에 없으니까 여기다 코를 붙인 거니까 똑같이 여기다 코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런데 이거 하루 만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뱅글뱅글 돌 겁니다. 한동안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렇게 외웠는데 순간 헷갈리고 갑자기 쓰려고 하면 적응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은 이해하겠지만 그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 버벅거리면 욕먹을 겁니다. 생각해. 자, 외우는 방법이에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 시컨 x의 제곱이잖아. 시컨 x의 제곱인데 쓰기는 시컨 x의 제곱을 써요. 근데 외울 때는 이게 제곱이니까 두 번 쓰면 탄젠트 x는 시컨 x 곱하기 시컨 x 혹은 시컨 x의 제곱. 외울 때는 앞자를 따서 탄, 시라고 외워줍니다. 다른 외운 방법이 있으면 네가 다르게 외워도 돼. 하도 애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외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그 다음 여기 탄젠트에 코를 붙여. 그럼 코탄젠트 x가 되지? 걔를 미분하면 코자가 붙은 걸 미분하면 앞에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앞자리에 코만 갖다 쓰면 돼. 이렇게.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 x 곱하기 코시컨 x 결론은 마이너스 코시컨 x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시컨, 코사인 x인 시컨 x를 미분합니다. 그럼 아까 탄시스를 쓴 이유가 뭐냐면 탄시스를 거꾸로 읽으면 돼. 시컨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복사돼서 곱해지고 여기다 탄젠트를 곱하는데 이 순서가 탄이에요. 탄시시의 거꾸로 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컨에 코가 붙은 코시컨 x, 코시컨은 사인 x입니다. 사인 x분의 1이 코시컨이죠. 걔를 미분하게 되면 코자가 붙은 걸 미분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코자 붙으면 앞에 코만 계속 쓰시면 돼요. 코시컨을 미분하면 코시컨인 자기 자신이 곱해지고 코탄젠트가 곱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외울 때 탄시시, 코탄마 여기는 마를 붙여야 됩니다. 코탄마 코시코시 여기는 시시탄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시컨을 미분하면 여기도 마가 붙어야 돼요. 코시마 코시코탄 여기서 외워서 이거를 충분히 필요할 때만큼 적적수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뭐 다른 방법이에요. 무슨 도형처럼 sin x, 코사인 x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탄젠트 x, 코탄젠트 x 써주고 여기 시컨 x 써주고 코시컨 x를 써줘요. 마치 뭐 육각형처럼 그 외울 때는 얘네 둘이는 서로 미분의 관계입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됐니? 단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자가 붙은 거를 미분하면 답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코자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서로 바꿔서 답을 쓰는데 코자를 미분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은 탄젠트를 미분하면 밑에 있는 값에 제곱이 붙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 x의 제곱 이렇게 된다 뜻이고 마찬가지겠죠?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코시컨 x의 제곱이 되는데 코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됐니? 그리고 시컨 x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탄젠트를 서로 곱해줘요. 복사한 다음에 곱합니다. 시컨 x를 미분하면 시컨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 탄젠트를 곱하면 되는 시컨 곱하기 탄젠트 얘도 코시컨을 미분하게 되면 복사한 다음에 쟤를 곱하시면 돼요. 코시컨을 미분하면 코시컨 복수가 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곱하고 코를 미분했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뭐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왜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짓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자꾸 그냥 외우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저런 짓을 안 하면 잘 안 외워져서 그래 결국은. 그리고 다른 단원보다 상가함수는 특수한 성질, 특수한 단원이잖아. 잘 안 나와 사실. 뭐 지수나 로 같은 경우는 가끔 뭐 붙여서 딴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상가함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보다 잘 안 나와요. 그 단원에서나 어떤 특정 문제에서 쓰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잘 쓰이질 않아. 상가함수의 미분은. 그때만 반짝 쓰이고 잘 안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울만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외울만 하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네가 이번 시험 때 잔뜩 외웠잖아? 잔뜩 외웠다가 기말 때 다시 쓰라고 하면 잘 기억 안 나. 기말 때는 이거 적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상가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잘 안 이어졌어. 그냥 꾸역꾸역 외웠어. 근데 갑자기 이번엔 거꾸로 하래. 꾸역꾸역 외워진 걸 거꾸로 하려니까 더 안 되겠지. 미분과 적분이 막 헷갈려서 막 마이너스 여기도 붙어. 아니 근데 원래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적분하게 되면
코를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고 답에 코가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반대니까. 그런 것도 막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막 머리가 막 쪼개지고 연습할 때가 괜찮지. 하다가 틀리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도 계속 또 접근할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문제를 사실 여기는 거의 다 단순히 계산형 문제라 조금 선생님도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니까 1번 다음을 미분하시오. 함수를 보니까 이게 분수식이죠? 분수식을 미분하시오. 근데 사실 쟤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약분시키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 x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얘가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 x가 되고 여기에 또 빼기 1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3제곱 2x 마이너스 4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 2x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문제 자체가 의도적으로 분수함수를 미분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분수함수 미분법 모계 미분으로 한번 해보자 얘기죠. 해보면 분모를 일단 제곱시켜요. 그럼 x 4제곱 분의 분자 미분 4x 세제곱 곱하기 분모 x제곱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모는 얘가 아니고 얘가 분모다. 이건 분모를 제곱시켜 놓은 거고 x제곱 미분하면 2x 곱하기 분자 x 4제곱 플러스 2 괜찮겠어요? 되셨나요?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한 겁니다. 그럼 이게 x가 하나 지워지겠죠? 이게 x 하나 지워지고 x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x 세제곱분의 얘는 4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2. 뭐,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무게미분법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를 제곱 2x가 되겠죠. 분자 미분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2x제곱 곱하기 분자 뭐 2x제곱 약분시키면 2x제곱 얘는 1 마이너스 x 뭐 정도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이야. 좀 약간 귀찮음이 없잖아 있는데 분모 제곱 분자 미분 x분의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1 곱하기 lnx 약분되고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4번 sin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sin x다 곱하기 분모 sin x의 제곱 플러스 분모 미분 코사인 x 가로 분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계산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뭐 굳이 분배하면 sin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다음에 좀 더 해주면 sin x의 제곱분에 요거 두 개 붙이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와 마이너스를 sin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 되면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빼내면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분모 좀 고쳐주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같으니까 합차로 정리해보면 1 플러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 약분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 이 정도까지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다 하진 말고 다 하긴 좀 귀찮으니까 뭐 2번, 4번 정도만 해볼까요? 그나마 좀 더 불편해 보이니까 2번 이건 고배미분이죠. 미분하시오 그러면 고배미분 앞에 거 미분 이건 곱이다. x 곱하기 시컨이라는 당함수와 상함수가 곱해진 식이니까 앞에 거 미분 1이죠. 그 다음에 뒤 거 플러스 곱의 미분은 덧셈이야. 목의 미분은 마이너스지만 곱의 미분은 덧셈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시컨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 써주고 탄젠트 붙여주고 시시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시탄. 그럼 굳이 묶자면 이렇게 묶어주시고 1 플러스 x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4번 4번은 이게 상가함수에다가 이제 목의 미분이죠. 목의 미분부터 먼저 전체를 미분하면 분수식이니까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코사인 x 곱하기 분모 1 플러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코탄젠트를 미분한 1은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니까 코탄젠트를 미분하는 거야. 잘 기억이 안 나면 탄젠트 x를 먼저 떠올려도 괜찮아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 x의 제곱을 해버렸지? 그럼 코탄젠트는 거기 역수잖아.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코만 붙이면 돼. 근데 코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시컨에 코를 붙이면 코시컨이 될 거 아닙니까? 코시컨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1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마이너스에 붙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코시컨 x의 제곱 곱하기 분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거 좀 정리해 주라는 얘기죠. 분모는 일단 쓰시고요. 이렇게 쓰고 분자를 정리하는데 이게 1 플러스 이게 일단 쓰면 코사인 분배합니다. 코사인 x 플러스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만 역수니까 그러면은 사인 x 분의 코사인 x의 제곱. 코시컨은 뭐의 역수요? 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면은 사인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사인 하나 약분되면서 플러스 사인 x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됐니? 그럼 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 사인을 곱합니다. 그럼 사인 x 가로 제곱 그다음 사인 곱하면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이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찢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건 공식 암기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지. 대단히 암기만 돼 있으면 대단히 어려울 거는 없다라는 거죠. 좀 귀찮고 좀 순간순간 부호나 정리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느라고 그거 빼놓고는 할만합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는 앞쪽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합성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울 때 여기가 x, 여기가 중간에 y라고 합시다. u라고 합시다. u. 책에 u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가 y.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u에서 y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합시다.
여기 어떤 원소 x가 있고 여기 원소 u가 있고 여기 원소 y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대응이 여기에는 얘가 대응이 되고 여기에는 얘가 대응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fx는 u라는 것, 그 다음에 gu는 y라는 것 정도.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 게 합성의 뜻이잖아. 이렇게 갈 때 보통 우리가 f 합성g라 쓰지 않고 거꾸로 쓰게 되죠. 먼저 x가 f에 합성되고 g가 합성되려면 x가 f에 합성되고 g로 가야 되니까 보통 표기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결과는 g 합성 f라고 쓴다. 그러므로 g fx는 y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미분기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미분기호는 미분이라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되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은 증분이잖아.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에 뭘 취하면 극한을 취해서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미분계수죠.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좀 줄였으면 델타 y 증분의 극한값을 줄였으면 이렇게 쓰지, dy. 델타 x의 증분의 극한값이니까 dx 이렇게 쓴다고. 이게 사실은 분수식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닌데 일단 쓰기는 이렇게 쓰고 계산할 때도 보통 분수 형태로 계산하긴 해요. 근데 표기는 dy dx라 y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x로 미분한다는 뜻인데 표기법상 분수 형태로 보이고 계산할 때도 분수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dy dx는 아까 말했지만 표기법상 이렇게 쓰지만 계산은 분수로 한다며. 이렇게 써도 결과는 u랑 y랑 헷갈리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계산하면 dy dx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du가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계산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니? 얘는 뭐니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자 우리가. 이거 뭐지? y를 u에 대하여 미분하시오. y는 어디 있고 u는 어디 있어? 여기 부분에 있잖아. y하고 u는. u가 정역, y가 공역. 그치? 그럼 이거를 기호로 만들면 g 프라임 u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정역 u를 미분한 거. g 함수를 미분한 거. 그렇죠? 곱하기 얘는 u를 x에 대하여 미분하죠. 얘는 어디니? 여기 있잖아. x하고 u의 관계는. 그럼 u라고 되어 있는 이 공역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f'x죠. x를 미분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u는 뭐랑 같다고 그러죠? fx랑 같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써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합성함수 gfx를 미분하게 되면
답은 G'fx 곱하기 F'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뭐라 말하냐면 속미분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해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일단 겉에 거를 먼저 미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의 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 속의 것도 미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함성함수의 미분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앞쪽에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4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게 fx야. 얘를 미분하래.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gx가 x의 4제곱이고 h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GHX를 정리하려면 이 HX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죠? 함수 G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요 HX를 여기 X자리 대신에 대입해요.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요 HX인 이 식을 여기다 강제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이해돼?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이 F'X는 결국은 얘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야. 얘를 미분하면 아까 결론이 뭐였죠? 겉에 거를 먼저 미분해줘요. 겉에 거면 뭐죠? 얘지. 얘를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잖아. 됐니? 근데 그 x 세제곱 여기 x자리 대신에 hx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4 한 다음에 이렇게 세제곱이 되는데 요 안에는 여전히 그 속에 있었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hx가 고스란히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미분 이 hx를 미분해서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미분해줘라.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6x 마이너스 2 됐니?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게 2가 공통이니까 2를 바깥으로 빼내면 8 가로의 세제곱 곱하기 3x 마이너스 1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미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뭐 이런 것들 fx가 ln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어요. 이렇게 절대값 씌운 이유는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씌운 겁니다. 얘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ln 절대값 x라는 식과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게 합성된 거예요. 이게 합성돼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는 합성이 원래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된 이렇게 된 함수를 각각 미분하면 결론 얘를 미분하는 결과가 같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를. 원래 얘는 뭐 도대체 뭐가 합성돼 있었던 거예요? 얘가 합성된 겁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려면 중간 과정 거쳐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 과정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얘가 합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자라는 거지. 근데 그 미분이 뭐냐면 fx가 ln 절대값 gx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얘를 마치 뭐로 보자는 얘기죠? 그냥 x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지. 근데 이게 x가 아니고 gx니까 분모에다가 진수 분의 1을 쓰는데 얘가 어쨌든 합성된 결과에서 온 놈이니까 얘를 끄집어내서 미분하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런 식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lnx를 미분하는 방법인데 그 x가 아니고 다른 게 합성돼 있으니까 꼴은 lnx를 미분한 거와 같은 형태로 가되 여기는 진수를 끄집어내서 미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합성함수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거렇게 하자. 일일이 귀찮다. 합성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진수분의 1이죠? lnx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진수분의 1을 미분하겠다는 얘기잖아. 진수분의 1 곱하기 진수를 미분 이렇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2x 마이너스 2 됐니?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맞았습니까?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2에 3x 마이너스 1 이것도 얘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어떤 꼴이냐면 y는 2의 fx 꼴 이렇게 되는 거로. 얘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일단 2의 x제곱을 미분하는 거와 같은 페이스로 가라는 얘기지. 자기 자신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 곱하기 요 합성되는 거 끄집어내서 미분해줘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 쓰는 거야. 똑같이 자기 자신. 그런 다음에 요 지수를 끄집어내려서 미분해줘라. 3 곱하기 2에 3x-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고 합성시키지 말고 인과과정 생략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자.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의 의미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이래요. 마찬가지겠네. 네. 얘는 문제 써있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조금 신중하게 조심만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얘는 아까랑 비슷하죠? 이거를 하나의 x로 봐야 된다 뜻이죠. x의 5제곱 미분하듯이 똑같이 미분하는데 5 한 다음에 위에 4제곱 그러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쓰는데 얘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미분될 것이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게 목의 미분인가요? 이게 목의 미분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얘는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해주되 이게 합성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얘를 미분 한 번 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내려오고 위에는 지수 하나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안에 건 써주고 한 번 더 곱해지면 2x 미분이 곱해져서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x겠죠? 마이너스 6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수가 이제 이렇게 분수인데 음수로 돼 있으면 지수가 음수로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쓰죠. x제곱 플러스 1에 전체 4제곱 분의 1에 곱해지니까 이렇게 써주자는 얘기예요. 대단치 않습니다. 자, 3번 이것도 코사인 x를 미분하듯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x가 지금은 4x-3이고 걔를 끄집어내서 미분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 4x-3 이렇게 써준다. 그럼 9배 미분 앞에 거 미분 1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근데 뭐 1을 미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인데 이게 지금 합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 내려서 3 뭐 이 정도? 이걸 먼저 붙이면 뭐 이렇게 붙여준다면 1 플러스 3x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뒤쪽 보세요. 활용 문제. 다음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걸 구합니다. h'1 이건 미분한다면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배운 대로 하는 거죠. g'(fx)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거기다 이제 1을 대입했으니까 h'1의 값은 g'(f1) 곱하기 f'1이 필요하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두 가지죠. f1과 f'1의 값이 필요해요. f1의 값은 얼마냐면 분모가 영인수로 하죠. 분자도 영인수로 할 테니까 f1의 값은 2가 될 테고, 그럼 이 2 대신에 f1을 갖다 써도 되니까 이거는 미분계에서 정의죠. f'1의 정의니까 2, f'1은 다시 2가 된다. 이렇게. 여기다 갖다 끼워넣어요. 그럼 g'2, f1이 2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우리는 g'2만 구하면 되네. 여기서 구하겠죠, g'2는. x가 2을 집으면 g2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g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뭐랑 같죠? g'2랑 같겠죠. 그게 3. 3 집어넣으면 2, 3, 6. 그 정도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실제로는 뭐 걔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배운 거에 대한 연습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거요. 귀찮아서 2번, 4번만 할게요. 2번 이것도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이게 로그 3이잖아? 이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y는 로그 a의 x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로그는 무조건 진수분의 1이야. 진수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기억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진수분의 1 곱하기 이거 ln 3분의 1 단 이게 x가 아니잖아. x가 아니었지. x가 아니고 fx니까 얘를 뭐 해야 되죠? 끄집어내서 미분하는 거. 2의 2x제곱을 미분, 2의 2x, 마이너스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다시 또 합성돼 있지, 얘가. 요거 합성돼 있잖아. 2를 곱하더라. 그래서 2의 2x제곱.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밑에는 4번.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기만 할 뿐이죠.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얘를 미분하는 거죠. 바로 그냥 미분을 쓸게요. 얘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건 차잖아. 각각 미분해서 빼는 거야.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것도 합성되어 있는 거야. 뭐가 합성되어 있죠? 코사인 x를 x로 봐야 돼요. x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했니? 무슨 말 이해했어요? gx는 x제곱, hx는 코사인 x, ghx 이게 누구야? 저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합성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함수 g를 미분한 다음에 보식에다가 얘를 갖다 끼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도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되고. 은근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저래 좀 약간 귀찮은 겁니다. 이것도. 미분하면 앞에 2가 떨어지고 곱하기 코사인 x의 1제곱이라 안 써도 되고 다시 끄집어내서 밑에 있었던 이제 속미분 하는 거죠. 겉미분 했으니까 속미분.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네. 됐니? 여기다 써주죠. 마이너스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얘는 했고요. 그 뒤 거 사인 x의 제곱 몇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분하면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근데 앞에 음이 붙었네. 마이너스 또 여기다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은 게 두 번이네. 2가 아니고 4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제 분자에 귀찮은데 올려줄까요? 분자에 올려서 마이너스 4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라고 써주고 여기는 이제 뭐 써야 되죠? 진수분의 진수 미분 했지. 남은 거는 여기 로그 2니까 ln 2분의 1 이렇게. 맞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모양이 좀 맞춰져야 돼요, 이것도.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백악이나 반각 괜히 배운 게 아니죠? 2 사인 x 코사인 x는 뭐랑 같아요? 사인 2x 사인 백악 공식 기억합니까? 그럼 말했듯이 상하함수의 합성 같은 여러 번 안 배웠지만 상하함수의 합성은 교과에 빠졌기 때문에 아예 안 해. 근데 백악과 반각도 빠졌는데 얘는 심심찮게 계산 중간중간에 나와. 나오니까 알아둬야 네가 계산할 때 편하다고. 이거 일일이 우리가 다 이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매번 할 때마다 뭐 덧셈 정리는 교과에 있거든요. 덧셈 정리 싸고 풀고 싸고 풀고 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2 사인 x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빠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가 계산을 줄이기 위한 정도 배우는 것뿐이지 교과는 없는 건 맞아. 이거면 얘는 뭐가 되죠? 분자는 여기다 마이너스 2만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x가 될 테고 얘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코사인 백악이죠. 코코마사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사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거잖아요. 코사인 2알파 곱하기 ln 2분의 1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고 나서 여기만 보세요. 이건 뭐가 되죠? 똑같은 각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되죠. 탄젠트 2x 곱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간단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사실 쌤이 좀 고민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데, 다음에 합시다. 이게 로그 미분법이라는 건데, 교과에 빠진 건 아닌데, 원래부터 잘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학교 선생님들 가끔 교과서에 좀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좀 문제 좀 어렵게 계산 같은 거 좀 지저분하게 쭉쭉하고 싶으면 이건 내시긴 하거든. 그러니까 로그 미분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로그 미분법. 언제 쓰는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언제 쓰냐면, 밑과 지수에 변수 x를 둘 다 포함할 때입니다.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포함됐을 때 혹은 2번처럼 복잡한 분수식 걔를 모계비음을 쓴다고 쳐봐라. 미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식 복잡한 식에다가 또 모계비음을 쓰게 되면 막 분모, 제곱되죠? 분자 미분해야 되는데 두 완전 제곱식이나 완전 세제곱식 막 미분한 걸 다시 또 분모랑 곱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밑과 지수의 변수 x가 똑같이 포함됐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분수식을 미분할 때는 로그 미분법이라고 써서 양변을 자연놈을 취한 다음에 이 자연놈을 정리해주고 양변을 미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는 대로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처음에 주어진 식과 유사합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것도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내용은 어려울 거 없어. 그냥 계산이 지저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7번은 무리식에 대한 표현은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무리수로 확장됐을 때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이거를 딴 건 없어요. 이건 진짜 쉬운 거고 4x의 루트 2제곱 깜짝 놀랄 필요 없어. 깜짝 놀랄 필요 없어. 얘는 그냥 뭐예요? 4 곱하기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4n 곱하기 x의 n-제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n이 우리는 자연수로 배웠는데 정수로 확장돼도 실수로 확장돼도 다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법 그대로.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루트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4 루트 2 곱하기 x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수 1 빼는 거니까. 그거 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그럼 얘도 2는 문자가 아니다. 알겠지? 2는 문자가 아니잖아. 2.71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소라고 했잖아. 숫자니까 앞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앞으로 떨어뜨리고 하나 빼주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쉬운 거고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y는 루트 x를 미분하시오라는 거예요. 미분하시오 그러면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죠.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고 지수에서 1 빼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 마이너스는 역수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이거 x의 2분의 1 제곱의 역수야. 근데 아까도 했잖아. 지수에 2분의 1이 붙으면 원래는 루트를 말하는 거라고. 2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1이고 얘를 붙이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 자, 정리. y는 루트 x를 미분하면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루트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의외로. 그래서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얘는 외워야 돼.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 이건 외우는 거야. 루트 x를 미분하셔? 2루트 x분의 1 됐니? 합성돼. 루트 fx를 미분한 거야. 마찬가지야. 미분하시고 그러면 원래 루트를 미분한 거와 똑같이 미분하지. 2루트 했는데 이게 합성돼 있잖아. 그럼 얘 어떻게 되니? 분의 1 곱하기 얘 끄집어내서 다시 미분해 주는 거야. 합성해서 미분이니까. 맞니? 이해했어? 그렇게 미분하면 돼. 그럼 이제 2번이 그런 케이스야. 제 미분하래. 그러면 루트를 미분하는 거니까 2루트 그대로 플러스 이거 끄집어내서 미분한 것을 분자에 곱해주면 어차피 1이었으니까 분자에 곱해주면 돼요. 분자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4. 이 약분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건 정도 써주면 네, 좀 좋은 답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3번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은 이게 뭐 역수잖아. 여기 분모부터 먼저 정리해주면 2x-1의 전체 3분의 1제곱 이해되니? 분의 1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앞으로 떨어뜨려. 그냥 써주고 지수 1 빼주지?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x가 아니고 뭐예요?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합성된 거야. 다시 끄집어내서 미분해야 돼. 2. 그럼 이 2는 여기다 올리면 되지. 곱하기 2니까. 요것도 답이야. 요것도 답인데 이거를 이제 모양이 좀 더 맞춰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역수니까 2x-1의 전체 3분의 4제곱 분의 1. 근데 지수가 분수였다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루트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답도 루트를 끼고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분수로 바꿔주자면 얘가 바깥에 얘가 안이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된 것과 이거의 곱이니까 이거 하나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지. 똑같은 세제곱이니까. 맞니? 이해했어? 그럼 하나가 빠져나와. 2x-1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못 빠져나온 거는 루트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는 3은 위치가 좀 약간 애매하게 써놨는데 여기는 3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세제곱 할 때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매개변수의 미분법.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사실 오늘 수업 시간이 좀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던 게 아까 말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문제도 안 풀어져 있고 문제 풀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오늘이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얼마 안 돼. 근데 니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손으로 연습. 근데 원래 수업대로 한 번다면 3시간 이내 불러놓고 뭐 했어야 되냐면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까 지금 예제 문제였죠? 풀고 해봐. 그 다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걸 3시간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니네 손에 익혀야 되잖아. 그 다음 단어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야, 이거 하면 돼. 연습하면 돼. 이러고 쑥 넘어가기가 너무 무성의해 보여서 수업은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상황상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어차피 니네 푸는 거 앉아서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설명해주고 집에서 너희들이 복습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단원인 것 같아서 수업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매개변수의 미분법이라는 거는 매개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매개체, 살때 우리 니네 고등학생인데 그 정도 단어 모르진 않잖아? 매개체, 얘랑 연결시킨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매개변수의 미분법은 그런 겁니다. 변수가 3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얘처럼. 예를 들어 x는 2t야. 근데 y는 뭐 t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t로 뭐 할 수 있니? x, y를 이어줄 수 있는 거야. y는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y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무슨 역할을 하죠? 다리 역할,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매개 변수의 미분법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래. 의미는 이런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근데 얘를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렇게 써줘도. 아까 합성함수에 미분하듯이 여기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약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약분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됐니?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뭐니? y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g'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쓴 대로 보면. 그럼 얘는 뭐니? t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여기는 표현상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지. 역수를 취한 거야. 이렇게. 역수를 취했다 보면. 그럼 얘는 뭐니? x가 x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t로 미분하는 거지. 그건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g't 곱하기 f'' 분의 1이니까 f'' 분의 g'' 이렇게 해줘라. dy dx y로 정리되는 관계식을 x에 대해서 그냥 결론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인데 지금처럼 t가 연결고리가 되면 뭐부터? x는 하고 되는 식을 분모로 미분한 것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y는 하고 정리되는 식을 미분한 것은 분자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x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미분식을 분모로 보내고 y는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미분한 것을 분자로 보내면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말이 그 말이야. 어디갔죠? 네, 이 말이 이 뜻이야. x로 관계되어 있는 식을 t로 미분한 것을 분모, y는 정리되는 관계식을 t로 미분한 것을 분자로 보내서 분모분의 분자를 쓰면 미분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dy, dx 이거 보니까 딱 보니 얘도 t, 얘도 t. 문제는 뭐 시험 문제 낼 때 매개분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주진 않아. 그냥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미분하시오라고 되어있으면 이제 t가 매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x에도 y도 둘 다 t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dy, d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x는 정리되는 관계식을 미분하식을 분모에 쓰라고. 그럼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아까 우리 또 배웠던 루트 t를 미분하는 거죠. 루트를 미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분하라고 했죠? 루트를 미분하면 2루트 안에 있는 거 분의 1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 근데 t 플러스 1을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t가 미분 변수야. 이렇게 됐고 얘는 2t 그래서 뭐 2t 곱하기 2루트 t 플러스 2니까 4t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t에서 미분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관계식은 t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야. 이건 미분한 거 분모로 보내고 이건 미분한 거 분자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내용에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오늘 단원의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은 저번에 잠깐 했었어. 앞쪽에 할 때 잠깐 했었어. 뒤에서 어차피 한다고 그랬는데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음함수는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얘는 1이지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데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만 보면 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역이나 치역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전체를 보면 함수는 아니야. 근데 정역, 치역을 적당히 조절하나? 이건 뭘 조절하면
정역을 조절하면, 치역을 조절하면 돼. 치역은 y는 양수, 0 이상의 양수. 그럼 요만큼만 그려주고 얘는 함수야. 이 구간 안에서는 함수라고. 지금처럼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는 함수가 아닌데 정역, 치역을 적당히 조절하면 함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들이 대부분 다 음함수가 많죠. 원, 그렇지?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세 번은 안 배우지만 기백 보면 2차 곡선 배우잖아. 2차 곡선,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음함수예요. 얘네들도. 함수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안 배운 분이 계셔서 포물선이 원래 우리가 배운 거는 위아래 블록한 포물선만 배우잖아. 근데 기백 가면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도 되고. 근데 이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은 함수는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음함수라고. 함수는 아니지만 적당히 정의하게 치역을 쪼개서 계산하게 되면 함수가 되는 거야. 음함수예요. 쌍곡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타원도 마찬가지고. 타원도 원을 찌그러뜨는 거거든. x와 y의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찌그러진 겁니다. 얘도 함수는 아니야. 근데 적당히 위만 조절하면 이게 함수가 됩니다. 아래만 조절하면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음함수의 미분이라 말하며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은 보통 표기법상 x, y는 0의 꼴로 도형의 방정식꼴로 보통 나타나더라. 됐니? 근데 얘를 이제 미분하겠다는 거거든, 결국은. 그럼 이런 음함수들을 원래는 함수가 아닌데 일부가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음함수들을 미분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분하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미분하면 당연히 2x지. 근데 얘가 자 생각해봐. 얘를 미분할 때는 마치 x인 것처럼 미분해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마치 x를 미분한 것처럼 미분해. 그럼 2 빼기 1이니까 지수는 1이 되지? 근데 여기다 뭐를 붙여주면 dy dx라는 미분기호를 붙여줘. 우변은 0이 되고. 근데 이건 x가 아니고 y인데 이걸 왜 x처럼 미분하죠? 이런 이유예요. y제곱은 1-x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y가 양수가 되면 이 그래프가 나타난 거고 y가 음수가 되면 이 그래프가 나타난 거고. 얘가 뭐냐면 원의 위쪽 부분. 얘는 원의 아래쪽 부분.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y가 x를 내포하잖아. 포함하는 거야. x를 포함하는 함수. 됐니? 그렇기 때문에 y 안에는 x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처럼 미분해도 돼. 그래도 x가 아니고 y니까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경우를 써주는 겁니다.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돼요. 그 다음에 dy, dx를 정리하게 되면 넘어간 다음에 연변 2y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y분의 x. 됐나요? 이게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된 거고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어떤 특정점이 있겠지. 왜냐면 2,4라는 특정점이 있어요. 그럼 x에다 2, y에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음함수의 미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y를 미분할 때만 거기만 x처럼 미분해주되 뭐만 붙이면 된다고? 요거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 역함수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역함수의 미분법.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생판 처음으로 수업 듣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서 막 수학자한테 설명하듯이 막 하다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막 그리시는 거야. 더 못 알아듣겠는 거야. 대박이었어. 막. 수업 듣고 나서 반은 알겠는데 반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자존심 상해서 애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겠는 거야. 또 꼴에 자존심 있어서 옆에한테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공부자랑 맨날 2년 동안 나랑 같은 반이었다고. 걔한테 물어는 보고 싶어. 혹시 걔네 알았을까 싶어서. 근데 자존심이 못 물어보. 혼자서 고생 많이 했어요. 한 이틀인가를 그걸 막 혼자서 막 이리저리 해보다가 나중에는 이거구나라고 뒤늦게 깨우치긴 했는데 한 이틀간 그 역함수의 미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어거지로 막 이런 거야 외워 그냥 대입해 뭐 이러면 대부분 다 역함수의 미분법을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풀이는 다 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냥 공식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런 거 이러면 기억나요? 이게 역함수의 미분을 그래프로 설명할 수도 있어. 그래프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없어서. 다음 시간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거기도 또 접선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여러분이 혹시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거 기억해? 함수 f와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상등함수,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거잖아. 여기 네모가 있어서, 여기 세모가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게 뭐니? 함수 f. 근데 f 역함수를 합성시키래. 그럼 어디로 가? 다시. 자기한테 오잖아. 그럼 저걸 합성시키면 들어간 게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가 상등함수라고 부르죠. 이거 표기법이 있게 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 가! 가! 버려. 일어나서 어떻게. 이걸 기억하면 돼. 아니네. 하나 더. F 역함수를 간단히 그냥 우리가 G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F 합성 G가 I가 된다는 뜻은 수학적 식을 쓰게 되면 F 합성 GX는 X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니? 합성함수는 아까 말했죠. 아니, 항등함수는 들어간 X가 답이라고. 1 들어가면 1이 답이고 2 들어가면 2가 답이다. 이해했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역함수의 미분법은 의외로 쉬워. 의외로 쉽다. 얘를 미분해.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좀 전에 배웠던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하면 1. x를 미분하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됐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역함수를 미분한 걸 알고 싶은 거죠. 함수 f 역함수 g였잖아. g의 미분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양변을 얘로 나누면 돼. f 프라임 gx 분의 1 맞니? 맞아? 책에는 뭐라 써져 있니? 이게 y잖아. f 프라임 y 분의 1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만 하면 돼. 요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굳이 책에 있는 명시한 대로 꼭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것에 함수 f를 미분한 것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뜻이. 그런 의미야. 함수 f를 미분한 값에 역수를 취하시오. 그래서 연습 문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 한두 개만 좀 볼게요. 여기는 음함수니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합시다. 자, 아유, 우리 그식 조금 해. 자, 다음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근데 역함수 미분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런 그냥 도함수 구하는 문제는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거 할 때 dy, dt, dt, dx 우리 약분시켜서 붙여서 이렇게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요거 역수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x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역수만 취하면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런 방법을 동원하냐면 나는 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를 바래.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식이 y로 정리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오히려 x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x로 깔끔하게 돼 있을 때. 그때는 x에 대해서 y를 미분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요? 역수. 네가 구한 다음에 역수만 취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야. 역함수의 미분을 보통 그렇게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얘도 봐봐. 이 식을 y로 정리한다고 쳐봐. 이건 완전 세제곱식을 묶어야 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건 완전 세제곱 못 묶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꼴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피해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식을 x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이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어떻게 되니?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3i 제곱 플러스 1. 되지? 근데 네가 구한 식의 역수만 구하면 이걸 구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됐네. 이해하셨어요? 그러자는 거야.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이게 나와.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역함수의 미분을 모르겠으면 근데 이걸 아까처럼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좀 아파. 이 식이 y는 하고 정리되는 식을 뭐 해야 돼요? x로 정리한다면 미분해야 되잖아. 그래 역함수 이거 이렇게 정리되는 식이잖아. 그치? 역함수의 미분이지? 이게 함수 f라면 역함수는 x, y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y 플러스 1 이거 미분한 다음에 3y 제곱 플러스 2 분의 1 하면 이게 dy dx가 돼. 이게 도함수긴 해. 그치? 근데 여기다 1을 대입하래. 1이 x야 y야 이게 헷갈린다고. 그치? 그래서 봐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g가 함수 f의 역함수다. g fx는 x 이 식만 쓸 수 있으면 돼. 이 식을 미분해봐.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잘못 썼다. fgx는 x 어차피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교환은 성립하죠. 이렇게 썼어요. 미분 곱하기 g 프라임 x는 1 됐니? 넘겨 f 프라임 gx 분의 1 뭐 구하래? g 프라임 1 구하래. 여기다 x에 1만 대입하면 돼. g 프라임 1의 값은 f 프라임 g1 분의 1이야. 근데 g1이라는 게 누구니? 모르겠지. 함수 g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f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g는 f의 역함수잖아. 이렇게 써지는 거 기억하지? xy 뒤바뀌면서 g가 f로, f가 g로. 이것만 찾으면 돼. 우리는 k값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g1의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거다 k 집어넣어. k 세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1 없어지고 k로 묶으면 k제곱 플러스 2는 0. 얘가 0이 될 리 없잖아. 따라서 k값은 1이 0이야. 그치? 얘가 0이야. 누가? g1이 0이야. f 프라임 0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네가 구하는 이 식은 결론은 얘를 구한 값에 역수를 취하면 돼.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
거기다 0 대입하면 2. 그 정답은 2분의 1 정도. 근데 얘도 잘 봐. 얘도 개념적으로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역함수의 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한 문제를 풀겠다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 다 뺏길 거 아니야. 흐름을 알았으면 됐어. 흐름을 알았으면. 됐니? 흐름을 알았으면 됐어. 네 흐름은 뭐니? 흐름을 알았다는 얘기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G' 1을 구하라는 얘기는 F' 분의 1을 구하라는 뜻이야. 됐니? 여기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문제는 쉬워져. 근데 여기를 계산할 때 저 함수식을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여기는 1을 x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y값이 되는 거야. 역함수를 뒤집어지니까. 들어간 값은 x지만 실제 얘는 f에서는 나온 값이 될 거니까. 이해하니? 이렇게 지우고 x값을 구했더니 0이 들어가는 얘기지.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구한 근이 이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 한 줄로 문제가 풀리기도 해. 이해했지?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이게 G' 뭐 3을 구하시오로 바뀌었다 치고 이게 fx가 x 세제곱 이건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돼.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보통 2차가 잘 안 나와. 나오면 1차나 3차가 나오지.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예를 든 거야.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gx로 했는데 g' 3의 값을 구하지. 그러면 흐름만 알면 된다고. 흐름만. 어떻게 하라고? f' 가로분의 1이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해를 구해. 그럼 x값이 나오겠지?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 x값이 만약에 뭐 2였다고 쳐? 그러면 f' 2분의 1을 구하면 되고 얘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어서 역수를 취하면 답이야. 그럼 이거는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마지막 페이지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도함수 나오지.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만 아니 그냥 맛보기만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도함수예요. 한 번 미분했어. 도함수지?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f 더블 프라임 x라고 부르는데 f를 미분한 게 도함수.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이게 도함수가 돼. 결국 뭐야?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귀찮아진 거지. 한 번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귀찮아진 것뿐이에요. 이게 도함수 자체는 어렵지 않아.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러면 변곡점을 구할 때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 원래 이랬잖아. 3차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 이 위치가 뭐냐면 변곡점의 위치야. 곡선이 위로 블록하잖아? 위로 블록하다 갑자기 아래로 블록해지는 거야.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점, 그게 변곡점이야. 이 변곡점을 구할 때 이계도함수가 매우 중요하게 쓰여.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변곡점에 위치해요. 그런 용도로는 중요해. 근데 이계도함 자체는 단순한 내용이야. 미분 두 번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